안녕하세요. 토익의 달인 지상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문제를 만났을 때 정답률을 높이는 대처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야를 넓혀 드릴 테니까요. 이 짧은 간단한 영상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의 문제를 보는 눈이 확실히 좋아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일단 이거 하나는 당연히 전제 조건으로 깔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셔도 모르는 어휘는 당연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단어라는 것은 무궁무진한 거니까요. 물론 전기토익이 좋아하는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모르는 어휘는 나올 수가 있다. 이 마인드를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되게 조금 힘듭니다.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일단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공부했는데도 모르는 단어가 나와? 아 정말 쪽박달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당연히 모르는 것은 나올 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셔야지만 긍정적으로 낙천적으로 시험을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률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겠죠. 물론 오늘은 이렇게 두루뭉술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3가지의 방법을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있잖아요. 혹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제 강의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 입맛에 맞는 문제를 들고 왔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장 최근에 쳤었던 5월 16일 전기토익 문제, 그걸 이제 싹 변형해서 저는 이제 현강에서 학생과 풀어봤고요. 거기에서 나온 정답률과 오답률을 모두 계산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문제들을 가지고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모르는 문제를 대처하는 마음가짐 3가지. 그 중에 첫 번째, 어근이 같으면 용법이 같다. 자, 5월 16일 문제 114번 문제인데요. 이게 정말 오답률이 높았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무려 63%의 보정 오답률을 보였었던 문제가 되겠는데, 자, 보시다시피 전치사를 고르는 문제였었어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막 이것저것 해석을 넣고 헤매다가 많이 틀렸죠.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reliance 라는 명사 뒤에 지금 빈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reliance. 전기토익에 굉장히 빈출되는 자동사인데 어디에 의존하다. 자, 말해보세요. 어디에 의존하다. rely on. 그죠? 한 번 더 뭐라고요? rely on. 그죠? 어디에 의지하다, 의존하다라는 것을 rely on 이라는 자동사로 외우셨을 겁니다. 이거는 정말 빈출되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rely on이라는 것이 형용사 형태로 같은 해석을 가지는 그런 표현을 바꾸면 be reliant on 이라고 쓰죠. 뭐라고요? be reliant on. 그죠?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 의존하다라고 해석이 되는 건데 역시 같은 어근이기 때문에 똑같은 전치사인 on을 취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역시 같은 어근의 명사 형태인 reliance 뭘 취하겠습니까? 그죠? on을 취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같은 어근이면 용법이 같거든요. 저는 그녀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I'm not interested in her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자, 명사로 바꿔볼까? I have no interest. 그 다음에 빈칸 her 뭐겠습니까? in이 들어가겠죠. 그런 거예요. 같은 어근은 용법이 같기 때문에 최대한 익숙한 단어를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정답을 골라내는 겁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추가시켜 보겠습니다. 우리 rely on 어디 의존하다라는 자동사와 똑같은 의미의 자동사가 또 빈출되는 게 뭐가 있죠? D로 시작해요. 뭐가 있죠? depend on. 그죠? depend on. 뭐라고요? depend on. 자, 형용사로 바꾸면 be dependent on. 그죠? 역시 똑같이 depend가 on을 취하는 것처럼 dependent도 on을 취하고 있는 거 확인되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만약에 dependence라는 명사가 나와요. 네, 그럼 뒤에 어디에 대한 의존 뭐겠습니까? dependence on. 그죠? 그렇게 쓰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104번 문제도 약간 비슷하게 풀리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in response 뒤에 빈칸이 있었어요. 물론 이 문제는 조금 쉬웠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똑같이 접근해 볼게요. 자, response가 응답입니다, 여러분들. respond라는 자동사 아세요? respond가 어디에 응답하다라는 자동사입니다. 자동사이기 때문에 어디에 to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respond to, reply to 모두 to가 필요한 자동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respond랑 같은 어근의 명사인 response 똑같이 뭘 취하겠습니까? to를 취하겠죠. 그래서 in response to customer demand라고 해서 고객의 수요에 응답을 하면서 정도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같은 어근은 같은 용법을 가진다. 네,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모르는 문제를 대처하는 마음가짐. 두 번째는 가장 익숙한 단어를 떠올려라. 무슨 말이냐면요.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 그나마 형태가 가장 비슷한 어근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맞춰가지고 적용해서 유추해 보시는 겁니다. 자, 130번 문제가 그런 유형이 되겠는데요. 오답률이 59%의 굉장히 역시 어려웠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빈칸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To introduce the changes, 변화를 도입하기 위해서 over the next years, 다음 몇 년 동안이 되겠죠. 자, 변화라는 것을 도입한다. 이게 의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텐데, 자, 변화를 계속 도입한다라는 것은 그 전략 자체가 고정되어 있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변하는 거겠습니까? 똑같이 변하는 거겠죠. 자, 그 의미를 가지고 접근해 보는 거예요. 선택지의 형용사들이 굉장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affluent라는 것은 부유한이라는 거예요. 이게 fluent, flow라는 어근이거든요. flow, 흐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흘러 넘칠 정도로 부유하다라는 형용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accidental이라는 것은 우연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우리 accident, 네, 우연이라든지 사고라는 그런 명사잖아요. accident, 우연, 사고. 사고라는 것도 내가 뭐 의도적으로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우연히 발생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accidental 하면 우연한 정도의 형용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incremental. 자, 이게요. 우리 incremental. 물론 모를 수 있습니다만은 잘 보세요. 우리 increase가 보이지 않습니까? increase. 이게 증가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incremental도 증가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뭐 점진적으로 고정된 어떤 비율로 증가한다. 이런 느낌으로 많이 쓰이는 건데 어쨌든 증가하는 정도 형용사고요. 그 다음에 incoming 하면 in이 아니고요. coming이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네, 지금 들어오는 정도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변화를 도입한다라는 것은 변화라는 것은 고정된 게 아니라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그런 느낌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incremental strategy라는 게 증가 전략이라는 하나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증가 전략이라는 것은요, 고정된 전략을 쭉 진행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계속 변형을 똑같이 시켜주는 그런 전략으로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 incremental 정답이 되겠는데요. 이 incremental이라는 것은 전기토익이 꽤 좋아하는 형용사예요. 이게 또 언제 나왔었냐면 2019년 7월 1차 문제에서 126번 문제에서 나왔었습니다. 자, 그때는 이런 식으로 can anticipate, 동사 오른쪽에 빈칸 있고요. 그 다음에 pay increases 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문제로 나왔었어요. 자, 물론 이 문제는 품사적인 구조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비교적 오답률이 많이 없었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증가의 pay increases, 급여 인상이 되겠죠. 계속해서 증가하는 급여 인상이 되겠죠. 회사가 성장할수록 계속해서 똑같이 증가하는 급여 인상, 이런 느낌으로서 형용사 incremental, 작년에 한 문제, 올해 한 문제, 중요한 형용사로서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increment라는 명사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조금 더 전인데요. 그때 increment threshold라고 해서 네, 증가 한계점, 이 정도의 복합 명사적으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형태를 함께 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법칙 뭐라고요? 모르는 단어 나왔을 때 가장 비슷한 내가 알만한 어근을 떠올려서 유추해보는 거. 네,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법칙. 모르는 문제를 대처하는 마음가짐. 세 번째는 문제 속에 답이 있다. 네, 파트 5는 파트 6와 다르게 한 문장에서 모든 논리가 완성이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파트 6 같은 것들은 보통 문맥 속에 정답의 단서가 많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파트 5는 그 한 문장 내에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한 문장 내에서도 정답의 단서가 될 만한 소재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네. 자, 128번 문제가 그런 유형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오답률이 44%가 나왔었던 비교적 고난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because all the responses can exceed 50 characters. 자, 모든 응답들이 50개의 글자를 초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신은 작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설문지를 가능한 한 빈칸하게가 되는 거겠죠. 가능한 한 빈칸하게. 자, 50개의 글자를 초과할 수 없대요. 이게 의미적으로 가장 중요한 단서 아니겠습니까? 50개까지 제한되어 있으니까 최대한 어떻게 쓰겠어요? 최대한 뭐 짧게 쓴다라든지, 그죠? 그런 느낌이 들어주는 게 제일 적절할 것 같은데. 자, securely라는 것은 안전하게나 무사가 되겠습니다. secure 자체가 안전한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형용사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안전하게 글을 쓰세요. 이상하고요. 그 다음에 concisely. 자, concise가 간결한, 축약된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간결하게. 이게 지금 50글자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neatly. 여러분, neat라는 게 정돈된 뭐 이런 형용사입니다. 단정한 이런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단정하게, 네, 최대한 정돈되게, 보다는 최대한 간결하게. 이게 50글자 초과라는 것과 딱 일맥상통하는 소재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subjectively라는 것은 뭐 주관적으로라는 그런 부사가 되겠습니다. 최대한 주관적으로 글을 쓰세요. 역시 이것도 해석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문맥 속의 정답의 근거를 찾아서 그것과 가장 의도가 맞는 단어를 고르는 거예요. 출제자의 의도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출제자라고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내가 이런 단어를 넣었을까? 여러분, 출제자는요, 절대로 논란의 여지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논란의 여지가 없을 만한 문제를 만들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아, 이런 단어를 넣었다는 것은 이런 게 정답이겠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역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때요? 오늘 준비한 문제들이 쉽지 않았었어요? 네, 그렇지만 잘 연습하고 적용하시고 응용하시면 여러분의 스킬로서 승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100% 확실합니다. 자, 물론 기본적인 어휘력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모르는 것들이 나왔을 때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지는 겁니다. 네, 잊지 마시고요. 무조건 시험장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단어 암기에 초집중하셔가지고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주변의 친구들에게 많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제가 훨씬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촌 토익 1위 지성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열공하시고요. 이번 달 시험도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